저는 제 삶에 불만이나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바로 제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부터 학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도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으셨는데 정말 유별나게 학벌을 많이 따지시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창 서로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라 그런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타오르던 남편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고 저는 27살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로에서 자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직원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알바를 구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알바를 구할 때 저만의 룰이 있었는데 남편은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좋은 것 같은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딱이었어요. 제가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기 가게처럼 성실하게 일을 해주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면서 나름 계획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알바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군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아서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뽑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줬어요. 그런 모습에 반했는지 저도 모르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남편이 남자로 보였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열심히 사는 제 모습에 빠지고 말았죠.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글에 적었지만 저희는 여느 연인들처럼 연애를 할 수 없었어요. 학벌을 유난히 따지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둘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도 아니고 오로지 아들의 여자가 고졸이란 이유 하나로 어처구니 없게도 반대를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대생과 연애를 하는 줄만 알았던 거죠. 자신의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어머니는 저랑 교제하는 것 자체를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남친이었던 남편한테 제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행여나 자기 엄마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차마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반대를 하셔서 그냥 그쪽 어머니께는 헤어졌다고 말하고 계속 교제를 이어나갔네요. 그쪽 어머니 쪽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들에게 남자친구를 인사드렸는데 배우자로서 반대하시지 않고 흡족해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결혼까지는 어쩌면 힘들 수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싹싹한 남자친구를 좋게 보셔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사정을 알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고 했는데 저희에겐 그게 그렇지 않더군요. 피 끓는 청춘이다 보니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교제를 반대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피해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저와 헤어진 줄만 아셨던 어머님은 계속 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자친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끝내 부모님 말에 무릎 꿇었구나 생각하고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집에서 나왔는지 짐을 가지고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이 사람의 휴대폰을 어머님이 물에 담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왜 그런 년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자꾸 그 애와 사귈 거면 엄마랑 인연을 끊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애랑은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나와버릴 수도 있었는데 한번 설득을 시켜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사정하고 설득하고 해도 자기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신다고 해서 그냥 없는 자식 생각하라고 해놓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제 결정에 따라 설득을 해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저랑 가게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학업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자기가 나 때문에 인생에 흠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도 자기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당신 어머니 설득해서 그냥 천천히 서두르지 말자. 언젠가는 우리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겠지. 라고 말했어요. 저 때문에 이 남자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가 해서 저는 설득을 했지만 너무 완고해서 포기했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를 달래도 보고 원래도 봤는데 안 되더군요. 예전 저를 보는 것 같아 다 포기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대신 공부하는 것은 놓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모르게 연애를 하다가 급기야는 동거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할 수 없이 동거를 먼저 하게 되면서 예전 저의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공부도 나름 잘했었고 전교는 아니었지만 늘 반에서 상위권에 있던 아이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모범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어요. 당연히 주위에서도 다들 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보더군요. 소문엔 제가 놀던 애를 만나 애를 가졌다는 소문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서 그렇다나 뭐라나 하여간 한동안 소문은 소문을 타서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에 어린 나이지만 제 삶에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늦게 온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더 빨리 바라본 것인지 그냥 대학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히 원하는 과도 없고 어떠한 목표도 없이 4년 내내 다닌다는 게 그땐 저한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라는 게 꼭 좋은 대학교 또 좋은 교육을 받아야만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자 대학을 포기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고하다는 것을 안 부모님들은 제 고집을 알고 있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는 알았다고 했지만 그동안 해온 공부가 아까우셨는지 저에 대해 엄마랑 얘기를 하더군요. 우연히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지민이는 뭐래도 할 애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밀어주자. 공부가 다는 아니니까. 엄마 말을 듣던 아버지가 그동안 해온 공부가 아깝고 애가 공부에 머리가 없다면 포기가 쉬울 텐데 진짜 아깝다. 아버지는 계속 저의 공부가 아깝다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뭘 할까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마냥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당찬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도 어떠한 꿈도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릴 적에는 손가락에 모자랄 정도로 하고픈 게 엄청 많았는데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내내 사실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학업에도 손을 놔버린 적이 있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픈 것은 없어도 공부에 손을 떼지 말자라고 하고 다시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인문계를 갈까 그냥 상고를 갈까 그러다 고심 끝에 인문계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땐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선생님들은 저를 여기저기 원서를 넣으려고 하셨는데 그땐 진짜 공부도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아까워하시고 안타까워했지만 저의 결심은 어느 누구의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땐 부모님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깨어 있으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흔쾌히 제 의견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께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졸업하기 전 저는 친구 부모님이 하는 커피숍에 자주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때 막연하게 그냥 나만의 커피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부모님이 하시고 계신 커피숍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가게 운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국비 지원을 받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학원도 다녔네요. 하고픈 것도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그것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게 되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정도 친구 부모님 아래서 장사하는 수완을 배우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만하면 될 것 같다며 대학 등록금이며 저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장사하는 데 도움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부모님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뭔가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것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뽑은 커피를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실력은 날로 성장해서 메뉴 개발도 했는데 성공해서 대학로에서는 나름 싸고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떻게 똑같은 커피나 음료를 먹는데 이곳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알아봐 주셔서 더 오고 싶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이라는 것도 아니고 만남 자체에서 학벌을 따지시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한순간 후회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벌을 따지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결혼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결혼 허락을 받은 것은 남편과 동거를 하다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제가 장사가 잘 되는 카페도 있고 임신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달갑지는 않지만 겨우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아서 살았는데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그놈의 학벌이 매사에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이유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 들으라는 식으로 친척들 모이고 이모님들 며느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도 언니는 좋겠다 명문대 나온 며느리 둬서 동생은 며느리가 의사니까 좋지? 저 있는 데서 대놓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모님들 알고 보면 며느리 지지닥거리 하느라 자기 생활은 전혀 즐기지 못하고 손주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부러워하더군요. 그 반면에 시어머니는요, 수시로 제가 보내드리는 여행 다니고 저로 인해 분에 넘치게 살고 있으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을 원하고 사는 것이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매사에 학벌을 따지셔도 참고 참았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 오셨다가 아들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계셨는데 저를 빡돌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려는데 아이가 영어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직 글씨를 모르는 나이라 그림책을 좋아했는데 그날은 영어책을 가져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영어는 전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영어책을 저한테 내밀자 아가 아서라 네 엄마 그런 거 못 읽어줘. 애가 알라나 고졸이란 말을. 네 엄마 영어 잘 몰라요 요 녀석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넌 고졸이라 잘 모를 테니까 애 교육은 신경 쓰지 말아라. 아비 네가 가르쳐라. 이러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 뚫린 입이라고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말 내지르는 거 보고 정말 혈압이 확 오르더군요. 어머니, 제가 왜 이걸 못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너 고졸이잖니. 왜 이러세요? 고졸은 영어도 못하는 줄 아세요? 저요 학교에서 공부 좀 했고요. 어머님이 항상 무시하고 깔보는데 반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고요. 하면서 그 다음 말은 영어로 샬라샬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영어로 마구 욕까지 섞어서 대들었어요.
시어머니 꼴의 영어는 못하면서 제 영어 말을 듣더니 욕은 알아들으셨는지 너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나한테 영어로 욕한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영어는 곧잘 하네. 아니 그냥 내가 모르니까 그냥 얼버무리는 거 아니야? 하더군요. 맞습니다. 영어 할 줄 알지만 막상 흥분하니 영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알고 있는 영어 노래 가사를 랩으로 쏘아 붙였네요. 어차피 시어머니 알지도 못하니까요. 욕을 했던 건 그건 알아듣더군요. 어쨌든 제가 영어 하는 거 듣고는 한마디 못하고 자러 들어가시더군요. 옆에서 남편이 저를 지켜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대박 하대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한 방 먹였는데 또 제 속을 긁더군요. 앞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나이는 어려도 번듯한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 남한테 꿀리지 않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도 제가 결혼하고 애도 낳았는데도 미스인 줄 알고 저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볼 일이 있어서 저희 가게에 들렀는데 때마침 저희 엄마 친구분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엄마 친구는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놀고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마다 저희 가게에 와서 수다 떨고 가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사업으로 성공한 저를 보고 자기 자식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런 가게 한다고 뭐가 다르긴 다르다는 건지 원, 내 며느리는 고졸밖에 안 나왔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있어 보이는데 나이 차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다 아쉬워.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엄마 친구는 며느리가 얼마나 사업수단이 좋고 능력이 좋은데 그런 말을 해요? 욕심이 가시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나는 창피해서 고졸 나온 우리 며느리 자랑 못해. 그러더군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엄마 친구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 친구분이 어이없었는지 헐 하셔서 웃어버렸네요. 시어머니 기분 상하셨는지 그냥 간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알고 보니 그날 저한테 돈 달라고 오셨다가 그런 상황 되니까 그냥 가시더군요. 그렇게 가시고는 저녁에 전화가 시어머니한테 왔더라고요. 참 황당하게도 아까 속을 팍팍 긁어놓고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용돈 떨어졌다고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날은 용돈이고 뭐고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까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가게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구입하는데 대출비가 많이 나가서 힘들어서 못 준다고 하고 그냥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용돈 달라는 거 핑계를 대고 드리지 않았더니 저희를 집으로 부르시더니 이제는 너 그나마 내세울게 장사하는 것인데 돈도 못 벌면 어떡하냐? 그렇게 돈도 못 벌 거면 살림이나 해.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먹고 살 정도는 벌어요. 단지 어머님 용돈 제가 번 돈과 이 사람 번 돈 모아서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없어서 그렇죠. 저 이제는 저 부끄러워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용돈은 빼고 아비 번 돈만 드릴게요.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질을 내면서 그래? 네가 벌어다 준 돈 하나도 고맙지 않다. 주지 말고 내 아들 거만 보내라.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 집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포함해서 모든 생활비 전부 다 오늘 내로 다 끊을 거예요. 뭐야? 네가 뭔데 다 끊어? 모르셨어요? 관리비며 공과금 그거 다 제 돈으로 내고 있었다는 거.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비 돈만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번 돈 창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졸 며느리가 벌어다 준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행도 못 보내드립니다. 이제부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아야 하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해요. 했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 자기 엄마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기에 자기 엄마 편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엄마, 그래 이제 우리도 아파트 구입한 것 때문에 대출비도 많이 나가. 그동안 이 사람이 우리 힘들어도 엄마 용돈 잘 챙겨드리자고 해서 용돈 넉넉하게 챙겨드렸는데 앞으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용돈 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왜 고마워할 줄 모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머니가 화를 많이 안 나셨겠지만 제가 그때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어머니, 고졸인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치사하지만 자꾸 제 학벌 때문에 무시하시면 용돈 못 드리겠어요.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흥분한 나머지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바가지를 담아서 저희 쪽을 향해서 뿌리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막아줘서 저는 살짝 물이 띄었고 물벼락은 남편이 다 받았어요. 아들이 대신 물벼락을 받은 게 분했는지 시어머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이모님 환갑잔치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었다가 또 수모를 당해서 완전히 그날 시어머니 버렸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제가 다시 한자리에 마주친다는 걸 아니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 편이니까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더라도 그냥 내내 거리지 마. 엄마도 자기 자신이 며느리한테 심하게 하는 거 아셔야 돼. 라고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또 쪽을 주더군요. 서로 서먹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는데 시어머니 저랑 친척 애들이랑 다 모여있는 곳 오더니 또다시 시어머니 못된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너네들은 엄마 아빠가 대학 나와서 교육도 남다르게 배우는 것도 다르지. 뭐 이딴 거를 애들한테 묻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애들이 어린데 뭘 그런 걸 물어요? 왜 찔리냐? 그러니까 네 아들이 어디 가서 엄마 자랑하게 잘났어야지. 역시 애들이 배운 엄마라 그런지 달라 이러는 겁니다. 저 그날 진짜 그만 볼 생각으로 다들 있는 곳에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얼마나 잘나셔서 자꾸 이러세요? 왜 스스로를 깎아내리시냐고요. 제가 고졸 나와서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시니까 들어온 복도 차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잔칫날 와서 왜 속을 긁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저것이 말하는 것 봐봐. 못 배운 것들은 저렇다니까.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저 못 배웠어요.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어머니 보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고졸 며느리 앞으로 어머니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고요. 라고 친척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뒷수습은 남편이 하고 나왔더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모님들도 어머니 성격 다 아시고 저를 알기 때문에 제 편에 서서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모님 집에 오기 전에 어머님이 한번 겪어봐야 앞으로 안 그러신다고 해서 제가 더 어머님께 강하게 말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네요. 저 그때부터 그 시간부로 시어머니랑 완전 등 돌리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1년에 2~3번 왕래하고 있고요. 예전에 드리던 용돈은 냉정하게 정말 끊을 수가 없어서 3분의 1로 줄여서 드리고 있네요. 시어머니 스스로 들어올 복을 차내고 있어서 저희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안 보고 살아요. 남편이 힘들까봐 그냥 용돈은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저를 수틀리게 하면 그나마 드리는 용돈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이보다 더 많은 멸시와 수모를 당한 당사자로서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더 이상은 더 큰 일은 없길 바라며 살고 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졸인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사연 읽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지루했을 텐데 길고 긴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